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처음 해보니까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요. 앞에 지금 카일 강사님하고 연사님하고 토마스 연사님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패션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IT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동대문에서 직접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이 본사인 1조 정도 하는 회사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4년 전에 동대문에 올라와서 직접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은 패션 쪽이 아니라 공학 쪽인데 패션에서 일했던 근무 경력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3D 기술을 이용한 도전을 통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일단 동대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동대문 이러면 요즘 기사를 많이 이렇게 보셨겠지만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면서 우리 서울에 있던 인프라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됐지만 이제 많은 양을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옷 생산하고 겨울에 여름옷 생산하면서 대량 생산만 하면 만들어지던 시대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중국이나 이런 제3국가로 이전되면서 한국에 대한 경쟁력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감도 빠지고 그리고 장인들로 있었던 이런 분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내 디자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더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위기만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에서 패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환경에 대한 이슈 이제는 그냥 만든 옷들을 사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다음으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인더스트리가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정무역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고 올바르게 소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에코 소비가 되고 그리고 임금이나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강제로 만들어서 이런 옷을 만드는 시대도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3D나 빅데이터라든지 디지털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통을 하고 감성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뒤쪽에서 인플루언서를 소개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 패션과 IT 기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위쪽에 보시면 제품 기획단부터 디자인 개발, 샘플 제작, 디자인 확정, 그리고 물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패션 프로세스가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사용자 분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기계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전통적인 IT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만나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3D를 이용한 디자인 기획 그리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알아내고 빠르게 센싱하고 예측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 디자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공장으로 바로 보내서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앞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전체적인 이야기, 패션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동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접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생산을 하지 못하면 재고 문제에 부딪히죠. 이제 그리고 생산에 대한 밸리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거 QR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퀵 리스판스 반응 생산입니다. 1000장씩, 2000장씩, 10,000장씩 막 찍어냈던 게 아니라 200장, 1000장 미만만 생산했다가 잘 팔리는 것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잘 팔리지 않는 것들은 그만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디하다는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작업지에서 밑에 조그만하게 밑단은 스쿠이로 해주세요 했는데 복사해서 하다 보니까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고가 나죠.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제는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하는 여러분 젊은 분들이 디자이너로서 많이 유입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류 브랜드를 하나 창업하려고 하면 아주 작게는 몇 천만 원 미만부터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 패션이 이제 길가에 있던 로드샵들이 사라지고 점점 가상 세계와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3D 기술과 PLM 기반의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링으로 묶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주신 내용이라서 크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3D를 이용해서 샘플을 다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똑같냐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파워포인트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종이로 출력하면 정말 1mm도 안 다르고 똑같은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쓰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3D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내가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은 와 있습니다. 3D 모델링에 대한 품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성에 대한 시폰을 썼을 때, 코트를 썼을 때, 저지를 썼을 때, 울을 썼을 때 드레이프성이 달라지는 부분. 앞에 보여주셨던 컬러에 대한 텍스타일에 대한 스캐닝 부분, 그리고 새로운 컬러를 이렇게 작은 장비로 찍었을 때 LAB나 팬텀 컬러, 데이터의 값이 얼마 차이 나지 않으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패션과 연결성을 보시면요, 이런 제품 기획단에서부터 생산을 디자인을 해서 생산을 만들어서 고객까지 가는 과정들이 이제는 전부 다 이런 기술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이제는 제공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만 그렇게 만들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거든요. 결국은 유통에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간단한 영상이 소리가 나네요. DHL이나 소열이는 의류 샘플을 제작. D3D에서는 네, 저희가 처음 진행했던 것들이 원데이 샘플 서비스라는 것을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3D 기술로서 커뮤니케이션을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던 디자인, 내 머릿속에 있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페이퍼 한 장만 보내면 실제로 3D로 만들어서 동대문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노하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품종 소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기 동대문 반경 1.5km 이내는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과 기관과 머티리얼, 이런 소재와 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나 이런 방문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2D 패터닝을 CAD로 이용해서 바로 제작을 하고요. 이 CAD가 똑바로 만들어졌는지를 3D로 컨펌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CAD 패턴을 저희가 패턴사를 두고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하루에 많이 만들면 하나 아니면 정말 3개 이상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일감이 30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패턴사 선생님들한테 일감을 다 나눕니다. 그리고 나눠서 온 패턴들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를 작업지시서와 3D를 조립하면서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걸 만들어진 3D를 디자인한테 보내서 내가 생각한 디자인과 일치해요 라는 컨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컨펌이 나면 바로 리얼 샘플을 제작을 하고요. 완성이 되면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PLM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제품 생애 주기 관리라고 하는데요. 제품이 만들어져서 완성돼서 소비될 때까지의 모든 전 과정들을 디지털화하고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그럼 너무 쉽게 다른 사람한테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부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에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DB는 난 절대 쓰지 마 라고 하면 쓰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게 카피라이트라고 하면 조금 맞는 말은 아닌데 카피 레프트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나는 써도 좋은데 그대로 써.
아니면 요까지만 바꿀 수 있어. 아니면 다 바꿔도 좋으니까 나한테 한 개 할 때마다 100원씩만 줘. 이런 저작권에 대한 수익 배분 방식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일종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런 디지털 잡지 형태나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서 보존되고 또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방식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부속까지도 나눠져서 세세하게 저장이 됩니다.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소리 조금만.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의뢰합니다. 네,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접속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진이나 일러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올리면 PLM을 활용해 전문 패턴사가 빠르게 입금 수정합니다. 네, 패턴사에게 보내진 패턴은 패턴사가 직접 작업을 해서 CAD 작업되는 패턴을 올려줍니다. 12시간 내에 입금합니다. 올려진 패턴은 3D로 만들어지면서 바로 컨펌을 보고요. 만들어진 이미지를 디자이너에게 모바일 핸드폰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전송을 합니다. 샘플하는 선생님께 오더가 가게 되면 PLM에 등록된 작업 지시서, 패턴, 3D 이미지를 받은 후 샘플 일감을 수취합니다. 샘플 선생님이 어떤 거야? 도식화만 보고 하기보다는 완성된 이미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올 거고 어느 정도 공수가 쓰는지 어떤 디자인인지를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실제 샘플을 만들 때 최대한 그것과 가까울 수 샘플 있도록 패키지 수정은 만듭니다. 완성된 샘플을 PLM의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사실 공장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쓰긴 어려워요.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면 완성했습니다 라고 그냥 메시지를 받습니다. 디자이너는 완성된 제품을 받아서 이렇게 바로 확인을 완성된 하고요. 디자인 정보는 나만의 옷장인 데이터베이스에 애플리케이션에 나만의 옷장이 저장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사진을 다시 불러와서 캡처를 하시고 디자인을 수정해서 다시 의뢰하면 원래 패턴 비용이 아니라 수정 패턴 비용만 가지고도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영상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미지? 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제 패션 전공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좀 시연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만화 이미지만 보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려워요. 주머니를 좀 무겁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카카오 상에서 동시에 레버리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패션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패션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옷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유튜버들이나 1인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팔로잉을 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한테 옷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간단한 방법, 나는 정말 패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런 시스템이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옷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에코백, 고양이랑 하는 에코백 같은 것들을 사는데 제가 그거 어디서 만든지 알거든요. 아빠가 갖다 줄게.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랑 나랑의 관계 문제지 사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새로운 시장입니다. 트렌드 리포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주 바디에서 이런 트렌드 리포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에 바디에 접속을 하시면 스타일이란 탭이 있고요. 이런 유틸리티가 나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류를 빠르게 바꿔볼 수 있는 블록 패턴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점퍼수트가 유행해. 그럼 점퍼수트의 패턴을 금방 찾아서 내가 원하는 어깨에 플레어를 좀 집어넣고 허리에 스트링을 넣고 끈을 달면 우선 그런 패턴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도 금방 패턴을 아주 10분의 1 정도 가격에 다운로드해서 바로 옷을 디자인할 수 있고요. 최신 트렌드가 어떤지를 빠르게 인지해서 그 컬러를 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애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디스기도 검색하시면 이 앱을 무료로 다 배포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옷장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그 기능을 이용한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걸 저희는 블럭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A를 고르고 앞판을 고르고 뒷판을 고르고 소매를 고르고 퍼프스를 선택하고 아까 보여주셨던 디지털 원단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나는 정말 패턴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셔츠에 대한 블럭을 받으시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CAD 파일이나 DXF 형태로 익스포트해서 나머지 내 수정만 하면 바로 재단을 하셔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경험 부분인데요. 언제까지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최신 트렌드가 계속 보여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동대문에 실제 하는 원단들이 바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앱에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처에 어디에 가서 바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저런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로 바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얼마짜리 어떤 가격에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실제 비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턴에 대한 메이킹 부분인데요. 패턴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패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있습니다. 티셔츠 만들 때마다 패턴 선생님이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작은 나만의 폴더에 내 패턴을 보관해서 나의 테마, 나의 빔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DIY나 리사이클링 그리고 환경 관련된 에코 브랜드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전공자들이 또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 DIY 영상 따라가 보기 이런 유튜브들과 실제 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로 웨이스트 패턴이라고 해서 패턴을 낼 때 처음부터 버려지는 원단이 없는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 내가 냈던 것들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CAD를 이용하거나 3D를 이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효율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컴퓨터에서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원단이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의 마일리지는 이만큼 올라가. 사실 앞에서 독일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유럽에 갔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재생 섬유, 재생 휴지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비싼 그것을 쓰면서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한테도 그게 더 기회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이제 스마트 팩토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작은 서울시랑 같이 작업을 했던 팩토리 소개인데요. 2층짜리 작은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아와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그리고 원단이나 이런 것들 근처의 공장을 바로 소개를 받으면서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옷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앞으로 서울에만 20개 정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앞에서 두 분 연사들이 소개해 주셨던 그런 플랫폼을 내가 어떻게 써서 얼마를 절감하고 더 빠르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재단기도 지금 보이시는데요. 실제 만든 파일들은 자동 재단기에 날리면 봉제 비용에서 30% 정도가 재단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장짜리 재단은 손가위질 할 때가 많은데 20장짜리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와서 본인이 배우고 재단할 수 있는 공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 부산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체험해보고, 내가 사실 컴퓨터를 쓰시면서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까지 공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체험해보고 관심 있는 부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대문에서 정말 이게 다 되고 있어?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참 많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IT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패션을 영위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